네, 행사 시간이 됐으므로 행사를 곧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와 진행을 맡은 강원일보 홍천 주재기자 최영재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행사는 제5회 한서대상 시상식에 이어서 홍천학 심포지엄 수상자 발표, 주제 발표, 토론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본 행사는 좀 더 넓은 장소에서 더 많은 청중을 모시고 개최를 하려 했지만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서 이처럼 최소 인원만 모시고 치르게 됐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홍천군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오늘의 모든 일정이 생중계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또 행사 후에는 강원일보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를 할 수 있고요. 강원일보 신문 지상으로도 보도된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신 내빈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사를 주최하신 박진호 강원일보 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허피롱 홍천 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공군호 홍천군의 의장님은 예방접종 후에 몸살 기운으로 불참하셨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발표자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용 전 강원도지사 겸 전 노동부 장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염돈민 협동조합 굿 커뮤니티 연구원장 겸 전 강원연구원 부원장님 시간 내주셨습니다. 허대영 한서남궁옥 독립운동사 연구회장 겸 춘천 YMCA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권혁진 강원 한문고전연구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자분들 소개하겠습니다. 현재호 한서교회 목사 겸 제1회 한서대상 수상자 참석하셨습니다. 유성선 강원 한국학연구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광재 홍천교육복지네트워크 꾸미움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원찬 홍천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배태수 홍천군 문화체육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주선 홍천문화원장님 시간 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인 홍천문화원 문화대학 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배 한국무궁화미술협회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남궁옥 선생님 후손으로 남궁경 남궁약방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회 한서대상 수상자이신 석도익 홍천문화원 부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5회 한서대상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제5회 한서대상 수상자는 석도익 홍천문화원 부원장님이십니다. 시상에는 박진호 강원일보 사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석도익 부원장님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5회 한서대상 석도익 귀하께서는 한서남궁옥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큰 공적을 세우셨기에 강원일보사와 홍천군이 주최하고 강원한국학연구원, 강원미래전략연구소가 주관하는 제5회 한서대상을 드립니다. 2021년 12월 17일 강원일보 대표이사 박진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인사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먼저 박진호 강원일보 대표이사님께서 기념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천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한 해를 정리하는 12월에 제5회 한서대상 시상식 및 홍천학 심포지엄이 무궁화의 고장 우리 홍천군에서 열리게 된 것을 정말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한서대상뿐만이 아니라 홍천학 심포지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허피롱 홍천 군수님, 박주선 문화원장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정말로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이상용 우리 강원도지사를 2번을 역임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노동부 장관까지 하셨고 저에게는 정말로 큰 수양산 같은 큰 언덕이 되셨던 분입니다. 좀 사적인 얘기지만 제가 강원일보 정치부 기자로 도청을 출입을 할 때 이상용 장관님께서 도지사를 하셨습니다.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셔서 저희 강원일보가 올해 76년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수습 기자로 시작을 해서 현직 사장까지 올라온 게 제가 처음인데요. 상당 부분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했던 분이 우리 이상용 장관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거 서면 출신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뵈니 정말로 감개무량합니다. 또 우리 유성선 우리 함께 이번에 주최 주관을 해주신 강원 한국학연구원 원장님, 그다음에 허대영 이사장님, 우리 권혁진 박사님, 그리고 염돈민 박사님, 정말 우리 강원도에 굉장히 소중한 보배 같은 분들이십니다. 이 밖에도 많은 우리 홍천학 관심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홍천군과 강원일보사가 주최하고 강원 미래전략연구소, 강원 한국학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홍천의 대표적인 위인인 한서 남궁옥 선생님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억하고 지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에게 정말로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올해는 한서 정신의 의미와 새로운 세상의 홍천 비전을 주제로 홍천학의 가치를 회고하고 홍천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역사, 학술적 가치를 제고하는 자리로 특별히 마련했습니다. 행사의 오늘 일부는 한서 대상 시상식으로 한서 선생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관련 연구 및 창작 의욕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5년째 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어 열리는 홍천학 심포지엄 역시 그동안 많은 학술적 성과를 이루었고 국내의 권위자들을 초청해 학술계에서 호평을 받는 아주 주요한 콘텐츠가 됐습니다. 특히 창간 76주년을 맞은 저희 강원일보의 전신인 팽호통신의 창간을 주도하신 남궁태 선생님과 김우종 강원일보 초대 사장님이 모두 이곳 홍천 서면 출신으로 한서 남궁옥 선생님의 애국심과 가르침을 받은 분들이시기에 오늘의 한서 대상 시상식은 우리 신문사에도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한서 대상 시상식과 함께 개최되는 홍천학 심포지엄을 통해 우리 홍천군의 역사를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의 미래 가치를 높여 비전을 설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오늘의 주인공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석도익 홍천문화원 우리 부원장님 제5회 한서대상 수상을 정말로 우리 홍천 군민과 강원도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홍천학 발전에 더욱더 매진해 주실 것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사는 강원도 대표 언론의 사명감을 갖고 앞으로도 우리 한서 남궁옥 선생님의 얼과 정신을 선양하는 다양한 행사와 활발한 보도를 통해 홍천 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일기도 고르지 못한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풍요로운 행복 창조 도시 홍천을 만드는 데 힘쓰고 계신 허필용 홍천 군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홍천 군민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점에 홍천학 심포지엄과 그리고 한서대상 시상식이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홍천의 역사 문화를 발굴하고 또 활용하면서 우리 홍천 발전을 만들 수 있는 이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강원일보사 박진호 사장님을 비롯한 함께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한서대상을 수상하신 우리 석도익 부원장님께도 진심 어린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홍천 지역에서 다양한 많은 활동들을 해주셨고요. 특히 한서 남궁옥 선생님과 관련된 그런 연구와 또 글을 통해서 남궁옥 선생님의 업적을 널리 알려주시는 많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시기 위해서 고향 홍천을 또 방문해 주신 이상용 전 노동부 장관님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발제와 토론을 해주실 각 분야의 전문가 선생님들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홍천에서는 남궁옥 선생님을 우리 홍천군의 근현대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훌륭한 업적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러한 흐름으로 인해서 홍천은 무궁화의 고장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해주셨지만 우리 홍천학 심포지움과 또 한서 대상을 통해서 점점 성숙되고 발전돼 왔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과거의 흔적을 찾고 역사를 되돌아보는 그런 흐름보다 현재에 살아가기에 급급하고 미래를 설계하는데 바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돌아보고 또 과거의 흔적을 찾아서 그 흔적을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발전을 시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약한 것이 사실인데 오늘 홍천학 심포지움을 통해서 우리 홍천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우리 홍천에 나아갈 길을 찾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홍천군의 정체성을 살리고 우리 홍천군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살리는 역할을 하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려 현종 8년인 1018년이 우리 홍천이란 지명이 처음으로 불려지기 시작한 해입니다. 그래서 그 지지난 해에 홍천 정명 천년 선포식을 함으로써 우리 군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살리도록 노력했고요. 또 홍천의 노래, 또 홍천군의 헌장을 새롭게 제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우리 홍천군의 어린이부터 청년 또 일반인 어르신까지 우리 홍천을 역사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홍천만의 역사 문화 이야기를 3가지 종류로 발간을 해서 지금 우리 홍천 군민들께 많이 읽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노력을 하지만 좀 더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홍천에 대한 역사적인 흐름을 만들어 가기에는 많이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좋은 성과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우리 홍천학 심포지움이 더 발전되어서 우리 홍천군의 역사 문화를 바탕으로 우리 홍천군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연말이 다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어렵고 힘든 나날들을 많이 보내셨는데요. 힘내시고 그리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무리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분명 새로운 희망이 우리 앞에 나타날 거라고 기대하고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새로운 희망을 많이 설계하시고 다 이루시는 행복한 한 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 군수님이 하신 인사말 중에 가장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홍천 군수님께서 홍천학 심포지움과 한서 선생님에 대한 애정이 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부 홍천 한서 대상 시상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자 및 내빈분들께서는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분) 동안만 장례를 정리한 후에 제2부 홍천학 심포지움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홍천학 심포지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서 대상 수상자이신 석도익 홍천문화원 부원장님을 모시고 한서 남궁옥 선생과 무궁화 고장 홍천을 주제로 한 수상자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천은 무궁화의 고장입니다. 무궁화의 역사는 홍천에서 발원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천은 무궁화 고장이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발원지죠. 이곳에 태어난 저도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느낍니다. 더구나 이 역사적인 우리 구국 이념을 근거로 우리 한헌학원 선생님이 학위운동을 했던 바로 이곳에 이 정신을 그대로 이어가고자 우리 홍천군과 강원일보가 함께 이 사상을 널리 이어가고자 지정한 것이 한허대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훌륭한 대성을 타기에 제가 타기에는 정말 부끄럽죠. 어깨도 무겁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일을 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장 보람 있게 생각하는 게 여기 하나 있습니다. 한허 문화제를 하면서 제2회 때 온 국민들이 그 열과 같이 모여서 하나의 그 문화제를 이루면서 뭔가 좀 실행을 해야 되는 게 있지 않나요?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놓은 것이 장학회를 했습니다. 이름하여 호를 그대로 따가지고 한허 장학회. 1981년에 민간으로 다 이양을 하게 됩니다. 이대희 과장님이 고희력 씨가 되시죠. 그때부터 제가 그 모든 전반 사무를 맡았습니다. 그때 1200만 원인가요? 네, 그렇게 자금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이어오면서 보람도 참 많이 느꼈죠. 네. 두 번째로 또 보람을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저의 그 무궁화 농원이에요. 제가 한 20년 전부터 좋은 씨앗을 받아다가 파종해서 계속 키우고 있죠. 네, 키우고 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곳이 나오나도 해보고 1800평에 지금 한 5천여 그루가 있습니다. 그 아름답게 피는 꽃, 그 꽃은 100일을 핍니다. 한여름에 그것도 저렇게 많은 꽃을 피고 저렇게 많은 열매가 맺히죠. 저 열매는 지금까지도 매달고 있어요. 새잎이 나와야 그때 떨어져요. 그때까지도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면 엄청 자생을 많이 해서 전 국토가 무궁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무궁화는 자생 능력이 없습니다. 누군가 갖고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궁화를 좋아하면서도 그걸 제대로 관리 못하고 무궁화를 가슴에 배지로 달고 다니면서도 아직까지도 법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되어진 걸 뭐라 만드냐? 관습법도 법이다. 맞습니다. 관습법도 법은 법이에요. 하지만 강력한 보호라든가 관리라든가 존경이라든가 이런 모든 게 나오질 않아요. 법제화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궁화 법제화하기 위해서 청원서를 만들고 홍천 군민 모든 분들께 서명을 받았습니다. 1만 명을 받았어요. 1만 명을 받아가지고 청원서와 함께 지방에 의원님이 계시니까 이것 좀 가져가서 이걸 밑바탕으로 홍천군이 무궁화고장이니까 여기서 발의해가지고 법 좀 만들어달라, 제정해달라 줬어요.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이런 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우리 홍천군이 그걸 해야 되지 않나. 우리 국민들이 이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힘을 쓴다면 뭔가 홍천군이 무궁화 역사에 크게 족적을 남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제5회 한서대상을 수상하신 석도의 저희 꾸미움 이사장님께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 35년 전에 저도 그림을 했었습니다. 근데 홍천의 청소년들은 그 한서문화제에 가는 것이 굉장히 큰 꿈이었었고 그게 하나의 문화나 예술의 첫 발걸음을 띄는 그런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에 1년 내내 산문이나 시 또는 저처럼 그림하는 친구들은 항상 그림을 공부를 해서 그때 그 장소에 나가서 자기의 재주를 펼쳐주는 그런 무대였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좀 안타까웠던 거는 1977년부터 진행됐던 한서제가 2008년 30회를 거쳐서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009년에 무궁화 축제가 진행이 되면서 2017년에 최종 40회로에 마감이 된 한서제 무궁화 축제, 우리나라 꽃 무궁화 축제가 마감이 됐다는 것에
굉장히 좀 안타까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렸지만은 그 한서재 남곡 선생님들의 어를 추모를 하는 것이 관뿐만이 아니라 민간인들이 다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 홍천에만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경쟁력이라는 것은 다른 거와 비슷한 그런 축제뿐만이 아니라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색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축제를 좀 만들어가면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상용 전 노동부 장관, 강원도지사님 모시고 한서 묘역 조성 정화 배경에 대해서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남궁 선생 그 묘역 조성과 관련해서 제가 감독을 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남궁 선생 묘역입니다. 만약 그때 제가 청와대에 근무를 했는데 당시 청와대의 행정관이었습니다. 내가 행정관으로서 청와대 근무 그 자리에 있지 않았으면 남궁 선생 지금의 묘역은 없다. 원래 애국지사 묘역을 국가가 저렇게 큰 돈을 들여가지고 조성을 못해. 불가능. 한 일이 없고 제도가 그렇지가 않아. 1989년 홍천강에 댐을 막았으면 지금 남궁 묘역은 없어. 있을 수가 없죠. 왜? 그 댐을 막으면 물의 높이가 해발 123m입니다. 그 유리병 저기까지 물에 빠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댐 계획을 없앴는데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 불가능. 누구도 못합니다. 제 생각을 후배들, 후손들에게 얘기를 전해줘서 제발 홍천강을 막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성현 8봉 산 180-3에 홍천강 다목적댐 만수의 탑이라고 하는 탑을 지난 1월 10일 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주제 발표에 이어서 토론자이신 현재호 한서교회 목사님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 노동부 장관이셨던 이상용 전 지사님께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그 애정을 가지고 이 홍천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해주신 데 대해서 먼저 정말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을 대신해서라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 저도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된 일들이 있었습니다. 홍천의 한서 문화재가 1977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상용 전 지사님께서 한서 묘역을 이렇게 세우도록 그렇게 하셨던 해하고 이게 맞물려 가는 거, 이게 강원일보사에서 이런 그 흐름, 시대의 흐름을 잡아서 홍천군이 한서 문화재라고 군민 축제를 시작하도록 힘썼다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묘한 인연이다. 홍천의 미래를 엮어가는 이제 이 심포지엄도 한서 대상이라고 하는 이 상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이제 홍천의 미래를 얘기하는 이 심포지엄을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 정말 참 그 언론이라는 게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업이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뭐 다른 토론은 할 게 없습니다. 한서 문화재는 군민 축제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홍천 군민 축제는 한서 문화재로 돌아가서 우리가 홍천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한서의 고장, 애국지사의 고장이라고 하는 것, 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하고 성장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궁화 축제는 말 그대로 사과 축제나 한우 축제하고 똑같은 하나의 축제예요. 무궁화가 피는 7월 초부터 8월 아주 왕성하게 피는 8월 달 그 사이에 홍천군에서는 사과 축제처럼 한우 축제처럼 7, 8월에 무궁화 축제를 해서 심지어는 전 세계 사람들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무궁화 꽃이 폈습니다 놀이를 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이 무궁화가 피지도 않는 10월 달에 이거 무궁화 축제 하느라고 진땀을 빼는 것보다는 7, 8월 달에 그렇게 하나의 축제로 그냥 무궁화 축제를 따로 해서 뭐 전 세계 게이머들이 와가지고 게임을 해서 왜 전자 게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임을 하는 것도 만들고 또 우리 전통 놀이 하는 제기차기서부터 그냥 다 하고 그래가면서 거기서 상금 주고 참가비 받고 뭐 이렇게 다시 좀 돌아가는
그래서 한서 문화재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올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연구원 부원장을 지내신 염돈민 현 협동조합 굿 커뮤니티 연구 원장님께서 새로운 세상의 홍천 비전 만들기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라고 목차를 정한 거는 제가 어떤 답을 드린다기보다 사실 여기 다 홍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애정과 그다음에 깊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이제 모든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앞으로의 사회에 있어서 지역은 어떻게 이제 가야 될 거냐, 지역의 미래를 어떻게 갔으면 좋을까, 이런 부분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유로운 입장에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제 홍천에다가 조금 빗대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 고민해보자. 코로나라는 게 사실은 3년 전만 해도 우리의 생활을 이렇게 제약할 줄 알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내일부터 4인 이상 못 모인다는데, 이런 행사도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 막차 탄 거죠. 사실은 이런 행사도 이게 예상하지 못한 이제 이런 것들도 닥쳐오고, 미국 CNN에 있는 홈페이지에 떠 있는 사진들입니다. 세계 각국의 특징적인 모습, 코로나 때문에 변화하는 모습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도 계속될 10가지 일상에서 중앙일보에서 지난해 발표했던 부분들은 가정간 편식이니 홈트레이닝, 뭐 마스크 쓰기, 재택근무, 작은 결혼식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의 새로운 일상으로 정착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서울 강남에 등장한 로봇 커피 바리스타라는 거고, 드론으로 피자 배달하는 실제 모습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실생활 속에 이미 아주 첨단 기술들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고요. 우체국 쇼핑이 저기 무인 택배차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런 세상이 이제 우리한테 지금 다가와 있어서 앞으로의 세상은 지금하고의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보고들이 있는 거죠. 이걸 뭐 전기차가 뭐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라든가 자율주행차, 이게 실제로 나와 있는, 그리고 뭐 기후환경 위기에 대한 얘기, 인류 지금 우리가 뭐 100세 시대라고 그러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문제가 사람들이 100세를 살면서 20년 정도는 아프면서 100세를 삽니다. 그러니까 아픈 20년은 사실은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20년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건강 수명을 늘리느냐가 지금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는 올해가 아니라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죽을 때까지 사는 거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죠. 이 건강도시, 블루존 도시라는 거는 사실은 그거를 목표로 하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의 블루존 파워 9 생활 습관이라고 있어요. 이게 9가지로 요약을 한 건데, 블루존 도시의 추진 방식은 그 9가지의 생활 습관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시의 기반을 만들고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게 미국의 많은 도시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게 직장에서 급식, 학교에서의 급식, 그 다음에 학교에서 교과과정, 그 다음에 직장에서의 생활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을 바꿔줍니다. 그리고선 여기에 참여해서 사람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이런 부분이라서, 단순히 우리가 뭐 건강도시, 원주도 건강도시 뭐 이러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홍천이 나아가는 어떤 비전을 찾는 데 있어서는 블루존 도시 같이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를 해봐 주셨으면 하고 이제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뭐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토론자로 당초에는 권혁일 홍천군 행정국장님께서 참석하실 예정이었으나 배태수 홍천군 문화체육과장님께서 관련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문화체육과장 배태수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감염병이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7%에 이를 정도로 비중이 컸었지만 지난달 20%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언택트, 메타버스, AI, 헬스케어,
친환경 등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시대, 즉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천군도 새로운 시대에 맞춰 다음과 같이 발빠르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홍천철도가 올해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둘째, 우리 군은 100년 대계를 염두에 둔 국자 항체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여 대한민국 항체 산업 선도 거점 도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셋째, 홍천군은 양수 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하여 재생에너지 및 관광 자원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넷째,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은 우리 군에서 미래 발전을 위해 역점 추진하는 사업을 개략 말씀드렸고, 또 제가 문화체육과장인 만큼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사업도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쟁력 있는 스포츠 마케팅으로 지역 경제와 활성화를 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예술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문화예술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이를 계승한 키즈 트리엔날레 등 예술제와 더불어 전국 청소년 힙합 댄스 대회 등을 계획하여 명실상부 홍천이 전국 최고의 문화예술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홍천의 미래를 위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일일이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상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며 다시 한번 행사 준비를 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제 발표는 허대영 한서 남궁옥 독립운동사 연구회장 겸 한국 YMCA 강원도 협의회장님께서 선각자 한서 남궁옥 선생이 남긴 한국 최초 기록을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허대영 이사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허대영입니다. 2014년 이래 한서남궁 선생님하고 인연을 맺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오던 끝에 결정적으로 남궁옥 선생님이 친일파다라고 하는 소책자를 받은 바가 있고, 그래서 그 소책자를 분석해 본 결과 이게 정말 친일파냐라고 하는 것에 의심을 품고 거기에 대한 답을 구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해관원이 된 게 첫 번째인데 어떻게 해관원이 되느냐? 그때 세관이라는 게 없었어요. 1882년 조미 수호 조약에 의해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관세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 등장하면서 국가에서도 그 세, 조미 수호 조약에 의해서 세를 물려야 되는데 일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홍장 마카에 있던 소위 멜렌도로프라고 해서 독일 사람을 총 세무사로 초빙해다가 그 사람에 의해서 우리나라 세관 업무가 이루어지는데 급하니까 한국인으로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동문학을 만들었고 그 동문학에서 영어 공부를 남궁옥 선생님이 하면서 이 최초의 해관원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남궁옥 선생님이 해관원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관세청에 남궁옥호라고 하는 배를 만들어서 감시정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최초의 해관원이 남궁옥이라고 하는 것을 관세청에서는 상당하게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초의 어전 영어 통역관이에요. 아시겠지만 이제 조선시대 역관, 통역관은 중인이 맡아서 했습니다. 중인. 다시 말해서 양반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서 선생님은 양반이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노예 해방령이 내려가지고 노예가 없었고 남궁옥 선생님이 양반이지만 귀가 눈이 트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영어 통역관 학교에 동문학에 입학을 한 것이죠. 여기서 벌써 남궁옥 선생님이 개화적인 정신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남궁옥 선생님이 최초의 영어 통역관이 되기 전에는 1호 통역관과 중국어 통역관은 있었어요. 그런데 최초의 영어 통역관 남궁옥, 이거는 남궁옥 선생님이 최초입니다. 최초의 잡지 대조선 독립협회보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게 최초의 우리나라 잡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초의 현대 시조 시인입니다. 남궁옥 선생님의 설악산 시조가 1906년 봄에 발표됩니다. 이런 단어를 넣어서 이 설악산 시조를 쓴 게 1906년인데 소위 말하는 양양군수로 갔을 때 그 전춘회, 근데 이때까지는 현재까지는 대구 여사라고 하는 분이 혈주가라는 것을 1906년 7월 21일 발표했다고 알려져 있고 최초의 현대 시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06년 7월 21일보다 몇 달 앞선 게 남궁옥 선생님의 설악산 시조다. 따라서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 시조를 쓰신 남궁옥 선생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최초의 한글 서예 교과서를 젖을 발간했습니다. 신업문 채법인데 신업문 채법 1914년 12월 달에 발간을 하게 됩니다. 이 신업문 채법을 이만규 씨가 이어받고 이만규 씨가 그 딸 넷이 있었는데 넷에게 전수하게 됩니다. 무궁화 지도와 태극기 삼동주 자수본을 최초에 창안하신 분이다. 백악관 교사로 근무하면서 무궁화 지도, 무궁화를 우리나라 한반도에 13개를 자수본을 만들고 거기다 쇠를 놨죠. 그다음에 등에다가 우리 그 태백산맥 백두대간은 나무를 넣어가지고 지도를 만들어서 지리 공부도 시키면서 수혜를 하게 하고 애국심도 길러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궁옥 선생님의 생애는 독립, 민족, 희망, 교육, 기독교의 사랑만 거기에 가득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 8개를 소개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토론자로 유성선 강원대 철학과 교수 겸 강원한국학 연구원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대 철학과 유성선. 허대기 사장 발제자께서 말씀했듯이 모든 자료들은 이 공시성, 그다음에 통시성, 시간을 공유하고 또 이 현재를 같이 함께하는 그런 자료들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또한 또 이 자료가 한선양 공선이 뭐냐? 홍천하고의 연계성, 연맥성, 그 전통의 현대적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입니다. 8가지가 다. 그래서 그러한 공력을 가지고 발표하셨다는 점에선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론도 중요하지만 이런 실천적인 작업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홍천군이 가져가야 될 것이 한선항공옥 선생과 무궁화입니다. 이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여기 나왔듯이 밝혀진 한선항공옥 선생이 양양하고 상당히 그 양양 군수를 지내셨어요. 거기서 이제 또한 또 제자들 많이 양성을 했고 사실은 홍천군에서 이런 한서대상 같은 경우를 사실은 선정하지 않았으면 사실 다른 뭐 홍길동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제가 강원일보가 한선항공옥 선생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성을 가지면서 이 오해 관계를 잘했다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요새 도서 출판계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판을 해주시는데 이게 사실은 나라에서 해줘야 된다. 이런 문제들은 그런 것도 좀 아쉽고 이것을 준비하는 모든 그 홍천군과 또 강원일보 또한 우리 담당자들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주제 발표가 되겠습니다. 권혁진 강원 한문고전연구소장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권혁진입니다. 저는 그 수타사 한시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수타사에 대한 문헌을 살펴보니까 한시도 제법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연구되지 않은 그 수타사 한시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요. 수타사를 노래한 시는 그 사찰 그 자체를 노래한 것도 있지만 수타사 주변에 그 뛰어난 경치를 읊은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수타사 주변의 그 경치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조담, 그 다음에 용연, 그 다음에 삼담, 오탕 이런 세 가지 주제로다가 노래한 것이 있었는데요. 사찰을 묘사한 것 이외에 주변을 노래한 한시를 통해서 수타사는 문화적인 요소와 경관적인 요소가 조화를 이룬 복합적인 공간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것이 조담인데요. 다리가 있고 다리 바로 위에 있는 저것이 조담입니다. 조자가 무슨 조자죠? 말구유통 조자입니다. 홍천에서는 주로 균이라고 하는데 생긴 것이 균처럼 길쭉하지 않습니까? 이 조담에 대한 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진이라는 사람이 그 봄에 수타사에 유람 왔다가 조담과 용연을 보다라는 그런 시를 지었는데 그 첫 번째 시는 조담에 대한 시고 두 번째 시는 용연, 지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용연에 대해서 시를 지었습니다. 요 병풍처럼 있지 않습니까? 절벽이. 네, 이것을 노래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용연에 대해서 시를 읊었는데요. 용연은 이건 많이 알고 있는 지금 거의 용담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또 세 가지로 불립니다. 용연으로도 불리고 용담으로도 불리고 또 용추라고도 합니다. 네, 수타사가 이름을 얻게 된 것은 용연 때문인데 물이 떨어지는 곳, 그래서 수타입니다. 물이 떨어지는 곳에 들어섰기 때문에 수타사라고 했는데 이건 나중엔 또 목순 숫자로 해서 수타로 또 바뀌죠. 삼담오탕인데 세 개의 연못과 다섯 개의 탕이라는 말이거든요. 김상정이라는 분이 이제 여름에 홍천에 왔다가 삼담오탕을 구경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삼담은 저희가 그 앞에서 살펴본 조담하고 그다음에 용담하고 빙소를 그 삼담이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그다음에 오탕이라는 것은 다섯 개의 탕,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 개의 그런 물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바로 요것을 오탕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상정이 다섯 개의 물 웅덩이를 읊은 시가 있는데요. 위의 탕은 옆으로 절구를 이루었다. 보통 그 신복리 사람들이나 수타사 거기 사람들은 그 빙소라 그래서 귀잉처럼 구유처럼 생겼다 그랬는데 이분은 절구처럼 생겼다고 했네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를 이름을 붙인다면 빙소도 좋지만 절구 구자를 써서 이름을 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뛰어난 경관, 조담과 용연과 그 빙소 주변의 오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수타사 경내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박윤묵이라는 사람이 시를 지었는데 그 시에는 바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가소롭구나 수타사 판액의 세 글자. 수타사 그 현판을 직접 쓰셨습니다. 그리고 시를 남기셨죠. 그 수타사 물 숫자에서 목순 숫자로 바뀐 지가 1811년인데 그때 그 박윤묵의 생물연대 그때지 않습니까? 수타사라는 그 현판을 쓴 사람은 박윤묵이고 박윤묵이 쓴 수타사는 대교 약조를 떠오르게 한다. 뭐 이렇게 못 쓴 것 같지만 자연스럽게 썼다. 뭐 그런 거고요. 네, 한 시를 통해서 수타사 및 그 주변 경관인 조담과 용연과 삼담 오탕 그런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수타사와 관련된 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경관을 읊은 시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것은 수타사가 문화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경관적인 요소, 그래서 복합적인 요소를 같이 아우르고 있는 그런 복합적인 공간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토론자이신 안원찬 홍천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장님 겸 홍천문인협회장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한시 하면은 일단 한문이 한문으로 다 창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런 생각부터 들어서 한시와 현대시 어떻게 다른가, 현대시 쓸 때에는 어떻게 썼으면 좋을까,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한시는 전달의 특수성 때문에 오늘날 그 효용 가치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시는 전문 연구자들의 학술적 관심사가 되고 있지만 이미 막혀버린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한시가 추구하는 정신의 깊이나 미학의 너비마저 버려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먼지 쌓인 역사의 뒤편에 방치된 채 날로 그 빛이 멀어져 가고 있는 한시에 신선한 숨결을 불어넣고 막힌 길을 뚫어 현대적 의미를 밝히는지는 우리에게 맡겨진 책무일 것입니다. 그러하지만 현대시에 있어서 관념어는 무조건 척결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한시와는 다르겠지만 한자 문화권 전통 속에서 글을 쓰는 우리는 한자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시인들은 한자의 형상이 드러내고 있는 시각적 이미지에 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자가 시인들을
자극하고 고민하게 만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기호의 의미는 같지만 우리 조상들이 써왔던 한시를 보면 겨울에 내리는 눈을 눈이라고 쓸 때 한시에서는 설이라고 씁니다. 이러한 뜻글자를 보면 어떤 때는 재미있게 다가올 때도 있지만 대부분 현대인의 독자들에게는 오히려 어렵게 느껴져 시를 멀리하게 되는 동기를 유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념적인 한자어는 현대시에서 척결해야 할 대표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정우차 수타사에 대하여 여러 학자가 꾸준히 연구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타사와 수타사를 배경으로 한 한시가 있다는 연구 발표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연구됨에 따라 우리 지역의 모든 전기가 우수한 만큼 그것을 받들어서 우수성을 후세에 널리 계승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선인들이 홍천을 대표하는 누정으로 꼽는 것이 범파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없어져 앉아있던 자리가 정확히 어디인지 궁금하게 하지만 홍천 문학의 공간이었다고 하는 범파정에서 읊은 한시가 많다고 하니 홍천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 수타사를 배경으로 노래한 한시도 많다고 하니 그냥 덮어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는 당연 홍천의 대표적인 문학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범파정을 조속히 복원하고 범파정에서 창작된 한시와 수타사를 노래한 한시를 연기하여 연구 성과물로 발간, 보급하고 관광 자원화해야 한다는 것이 후손들의 당연한 요구일 것입니다. 밖에 날씨가 춥고 너무 어둡고 저희가 대화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2021년 홍천학 심포지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고 좋은 날들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